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런 수습처는 진짜 피해야 된다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사한테 영업을 맡긴다. 최근에는 위에 이제 사수 노무사가 없는 법인인데 수습 노무사한테 그냥 주변에 있는 노무사 사무실이나 세무사 사무실 방문해서 영업을 해라 라고 하는 데도 있었어요. 말로는 인사 좀 드려라, 인사 좀 뭐 이런 드려라인데 데도 저한테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나는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노무사인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와서 인사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낯선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인드로 뭔가 수습을 가르친다고 하면은 정말 별로일 것 같고, 수습과 이 대표 노무사가 너무 사적으로 친한 관계, 오히려 너무 사적으로 친한 관계는 일자리로서 회사로서의 구실을 못할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뭐 일을 잘 마치고 같이 술 한잔하고 이렇게 즐겁게 좀 회포를 푸는 자리면 좋겠지만, 본인 어디 가는데 같이 가자, 뭐 어디 가는데 같이 가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건 파트너잖아요, 사실상. 파트너죠. 근데 그거를 수습 노무사랑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개인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고, 노무사님 첫 번째 수습처처럼 대표 노무사님이랑 둘이만 있는 수습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런 경우면 모르겠어요. 이제 충분히 중고 신입이라서 본인도 어떤 사리분별이나 이런 게 충분히 되셔가지고 사실상 말만 수습이지, 막 열고 있는 법인 내지 사무소에서 기존 사회생활의 바탕으로 그냥 수습 끝나자마자 사실상 파트너를 달 이런 예정인 경우들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경우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게 오히려 대표랑 친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렇죠. 사실 99%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거의 절대 다수는 사회생활을 아예 안 해봤거나 사회생활을 했어도 몇 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배워야 되는 입장이다 보면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논리적으로 내가 지금 실력이 대등하거나 비슷할 수 없는 상황인데 대외적으로는 비슷한 역할을 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 법인이라고 하면은 거기는 배우러 가는 거로는 좀 부족하죠. 왜냐면 저는 수습은, 그러니까 저연차 때 수습이 끝나고 나서는 그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수습은 일을 배워야 되고, 아무리 노무사가 상대적으로 조금 업무 자체는 절차적인 부분이 좀 쉽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6개월 1년은 배워야 되거든요. 그쵸. 허들이 낮긴 하지만 없는 건 아니거든요. 없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대표 노무사님이 지나치게 사업가형인 곳은 저는 수습으로서는 참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런 데는 영업하라고 안 하세요. 왜냐면 본인이 영업을 엄청나게 잘 해오실 거거든요. 대표적인 이제 안 좋은 케이스들이 뭐냐면, 대표님이 영업에만 관심이 있으시고 실무를 아예 안 하셔서 수습이 그 일을 다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런 법인들이 적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럼 이제 문제는 대표님이 알려주면서 할 수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대표님은 진짜 말 그대로 영업사원처럼 밖에 계시고 뭐 한 달에 뭐 한두 번 들어올까 말까이고 맨날 전화만 하는데 앉아가지고 그 쏟아지는 일들을 노무사랑 직원들이 다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너무 힘들어요. 다 초년생들이잖아요. 초년생들끼리 막 뭐 근로복지공단 전화해서 저 노무사인데 살려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전화하면서 진짜 맨땅 헤딩도 그런 식으로 맨땅 헤딩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일이 안 되면 또 대표 노무사 입장에서는 아니 난 이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대표 노무사는 노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도 진짜 힘들게 영업을 해왔는데 이제 좀 아무래도 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연차 노무사들이 뭔가 일을 잘못해서 나가게 됐을 때 사람인지라 그냥 그 화살이 다 돌아올 수밖에 없고, 맞아요. 그거는 저는 오래 갈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습 노무사가 알아서 잘 해야지. 노무사 이 정도는 해야지. 자격증 땄으면 다 아는 거 아니야? 라는 가스라이팅 아시죠? 그런 분들 많습니다. 네, 자격증 땄으면 다 할 줄 알아. 한 번 하면은 다 할 줄 알아. 뭐 유튜브 보면 다 나온다 이런 유튜브 분들 다 나와. 전화하면 거기 잘 알려줄 거야. 이거 자체가 너무 가스라이팅이긴 합니다, 정말. 그래서 사수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수의 존재라는 게 중간 관리자이죠. 물론 노무사 업계에 사수라고 해봐야 몇 년차 되진 않고 딴 데 가면 대리급도 안 될 사실 짬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있는 것과 없는 건 좀 천지 차이거든요. 일단 제 얘기를 좀 하자면은, 너무 기계적으로 수습 끝나면은 급여 얼마에 인센 얼마 그리고 하는 업무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누기보다 내 역량을 좀 알아봐 주는 수습처였으면 좋겠다고도 생각되거든요. 저는 사실상 개업을 좀 빨리 하는 편이라서 대학교 졸업과 수습과 개업을 동시에 했어요. 수습처에서 만약에 제 니즈나, 당시에는 전 영업적인 거에 대해서 욕심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아봐 주고, 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죠. 저 영업하고 싶다, 저 개업하고 싶다, 아니면 뭐 지사를 내고 싶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감히 수습이 얘기를 못 했겠지만 그런 걸 좀 알아봐 줘서 좀 그때 제 니즈를 어느 정도 충족을 해줬으면은 전 개업을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뭐 노무사 시작할 때부터 난 무조건 개업해야지 이런 스타일 아니셨어요. 지금 보기에는. 네. 환경이 또 그렇게 된 그런 상황일 것 같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알아봐 주는 대표 노무사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좋은 대표님 진짜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러분들 어차피 unofficially 이 엑셀 파일 하나씩 다 받아보시게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걸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그래도 팔이 좀 안으로 굽고 가지는 개편되더라고요. 거기서도 안 좋은 평가가 나올 정도는 진짜 좀 안 좋은 범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만 넘었다라고 하면은 진짜 사람마다 핏이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인을 갔을 때는 예를 들어 저는 저희 법인에서 그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법인은 대표님이 거의 무슨 파트너 쓰는 것처럼 저희한테 일을 다 맡기는 시스템이었어요. 저희 법인에 오래 못 다니신 분들은 다 어떤 성향이냐면 좀 누가 알려주고 리드를 해줘야 되는 분들. 그러니까 일의 스타일이 다 다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한테 너무 많은 재량이 생기면 부담스럽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가 막막하신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녔던 법인 같은 경우는 오래 다니지 못하시겠죠. 그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저는 오히려 거꾸로 뭐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저도 아마 수습만 끝나고 튀어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6개월, 7개월 정도 일해보니까 여기 대표님은 그냥 연차가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믿고 물론 이제 당연히 잘못하면 혼나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자기가 여기까지는 오케이다라고 해가지고 맡겨놓은 일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쓴다. 이게 저한테는 오히려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핏이 얼마나 잘 맞는지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나하나 코치해줘야지 마음이 편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훨씬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많아요. 꽤 많아요. 저도 노무사님이랑 비슷한 타입이거든요. 하나하나 코치하는 걸 별로 바라진 않아요. 대신에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만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는 데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수습을 하고 계시거나 수습처를 바꿀 계획이시거나 이제 수습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수습처를 처음 고를 때는 사실 아까 선택지가 없었다 했잖아요. 대부분 그럴 겁니다. 선택지가 없는데 아마 이제는 좀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고르실 때는 내가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부터 시작해서 이 대표 노무사님 아니면 사수 노무사님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를 보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노무사님은 지금 이런 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또 되게 의외의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지금 이제 수습을 시작하신 지 좀 됐잖아요. 실무 중이신데 네. 지금은 저는 진짜 안 좋은 데가 아니면 꼭 옮기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29기도 수습할 때 다 똑같은 얘기 했었어요. 딱 요맘때쯤 나오는 데들이 다 별로라 나오거든요. 그렇죠. 괜찮은 데는 다 뿌리 바꿔 계시고 오랫동안 고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끼리는 그렇게 불렀어요. 블랙끼리 틀어막기 한다. 블랙에서 나온 사람이 다른 블랙에 가고 이 블랙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계속 그냥 자리만 바꾸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블랙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나한테는 블랙이어도 저 사람한테는 블랙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만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그냥 진짜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진짜 못 다녀 먹을 만한 데다라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 법인에서 수습을 뽑을 정도면 저희가 보기에는 수습 뽑아서 쓸 정도면 자리 잡은 데예요. 네, 꽤 업무가 많은 거죠. 꽤 업무가 많고 혼자서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게 넘치기 때문에 수습을 뽑는 거거든요. 수습도 당연히 돈과 연관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 배울 게 0은 아니에요. 배가 아프실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좀 괜찮은 법인 간 애들을 막 수습돼서 막 3개월 지났는데 막 무슨 막 중노위 사건하고 이런 거 보면 배알 꼴리거든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맞아요. 근데 자기는 막 사건 아직 한 번도 못 해봤고 노동청 인사도 못 가본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근데 본인들도 아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냥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냥 법인의 사건이 몇 개 없었다랄 수는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 그냥 법인이 비전이 없어서 없을 수도 있는 건데 그 두 개는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장 스트레스가 생긴다라고 해서 튀어나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자리 바꾸기에 희생양이 되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법인이 더 최악이 될 수 있어요. 많아요. 저 이 주변에 있습니다. 저도 많이 봐가지고 그 다음이 과연 최선의 선택일까? 절대 여러분 이제 지옥에서 탈출했다고 다른 지옥으로 갈 가능성을 자꾸 배제하시는 데 내가 기업에 저처럼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고 파트너로 갈 수도 있고 기업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수습처를 어떻게든 버텨야 된다 이 마인드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앞으로 어떤 비전을 하고 또 다양한 노무사들을 또 만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채용으로서 몇 년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 본인이 답답할 수 있거든요. 시야가 좁아지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그 중에 내가 선택한다는 느낌으로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수습처로 옮겨야 된다면 이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29기 저희 조는 제가 영등포 구청 남부지청 앞에 있는 법인을 다녔는데 그 근처 법인에 저희 조원만 거의 5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법인에는 저희 조는 저밖에 없었는데 다른 법인에 결과적으로는 저희 조만 4명이 거쳐갔거든요. 뭐 동시에 다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된 거냐면 일종의 서로 추천이 된 거예요. 최초로 들어간 사람이 다녀보니까 나쁘지 않네, 이 정도면 괜찮다. 근데 거꾸로 말하면 엄청 오래 다닐 수 있는 환경도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당장 뭐 일이 있어가지고 손을 빌려야 될 때는 그냥 적극적으로 자기 동기를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법인 입장에서도 뭐 생판 모르는 사람 받느니 또 친구라고 하면은 또 둘이 뭐 야근도 그냥 씩씩거리면서 할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알고서 이제 뽑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가면서도 마침 그때 또 법인 넘길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한테 여기 오면 이런 건 해볼 수 있어요 라고 추천해주면 그대로 그냥 요 자리를 메꾸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 노무사들이 수습을 구하거나 채용을 구할 때 그 노무사회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에만 얼매여 있을 때가 많거든요. 엄청 심하게. 근데 우리가 노무사 활동을 여기 하다 보고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면은 좋은 법인들은 공고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사님 말처럼 나 여기 되게 좋은 사람 있는데 좀 소개를 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나 거기 가고 싶은데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뭐 자리가 빌 때 적재적소에 이제 할 수 있는 거라서 추천인 제도잖아요. 사실. 맞아요. 예, 그리고 사실 법인 입장에서도 되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너무 좋죠. 예, 어느 정도 인증이 됐던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기수는 이제 그렇게 옮기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필드에 남아있는 사람. 이제 공고 안 보죠. 공부 안 봐요. 이제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남의 법인 놀러 가서, 근데 놀러 가도 대부분의 법인 대표님들이 놀러 오면 안 싫어하세요. 좋아요. 굉장히 좋아해요. 예, 저희도 이제 어떤 그 후배 노무사님들 온다고 하면은 너무 좋아요. 좋아요. 아유, 재밌잖아요. 재밌고. 네, 알려주고 싶고. 특히 지청 근처에 있는 법인들은 이제 사건 하러 갔다가 되게 많이 커피라도 마시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나게 되면은 그 대표님들은 자연스럽게 인사드리면은 뭐 자주 놀러 오세요. 보통 그러지. 오지 말라고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그러지 절대 안 그러거든요.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광의의 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업계의 특성상 대부분 개업이든 기업이든 어쨌든 고용을 오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가 자주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기 왔을 때 우리 법인 와가지고 했을 때 적어도 자기 그 법인에 있는 동기인 친구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가 나중에 또 자리를 바꿔야 될 때 그 법인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노무사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볼 수도 있고, 굳이 딱딱하게 이력서 보고 면접 보고 이 사람 뭐 어디서 일했고 몇 년의 경력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경력이 짧은데 괜찮네? 아니면 경력이 길지만 이 사람 좀 별론 같다,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라서 노무사 시장이나 노무사 업계가 되게 좁은 만큼 보고 활용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7월이 되면 대엑소더스가 열릴 거예요. 엑소더스. 네, 엑소더스입니다, 진짜. 정말 수습까지는 참았는데 이제 여기서 내가 본채용은 하기 싫다라는 분들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애초에 수습만 하고서 전환이 생각보다 다 하지 않아요. 꽤 많은 법인들이 수습만 채용을 하고 전환은 좀 선택지로 많이 남겨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뒤엉켜서 진짜 그때는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자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이번에 수습이 좀 늦춰지다 보니까 33기랑 또 같이 경쟁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엑소더스가 펼쳐지겠죠. 이 엑소더스 기간에 나오려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고 나오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냥 맞습니다. 같은 조에 보면은 다들 자기 대표 사수 욕하고 있을 때 카톡에서 욕 안 하시는 꼭 조용히 있는 친구들이 한 명 있거든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랑 잘 얘기하면서 대부분의 법인들이 여력이 있으면 추가 채용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법인들은 이제 좀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동기를 통해서 어필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좀 인싸 성향이 있다라고 하면은 직접 가서 뭐 놀러 가는 겸 해가지고 뭐 대표님 자연스럽게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이직도 주워 먹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직이야말로 특히 노무사 업계에서의 이직은 진짜 적극적인 자기 PR이 있어야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걸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표 노무사님들을 많이 만나면은 뭐 10기 때 이제 대표 노무사님들 정도나 아니면 20기 초반 때 노무사님 만나면은 혹시 이번에 수습 뽑으세요? 물어보면은 생각은 있는데 공고는 아직 안 올렸어 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뭔가 선물 같은 감사한 분들이 노무사님들을 찾아와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소문 듣고 아니면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오면은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의 마음에서 확실하게 들 수도 있잖아요. 이참에 하나 뽑지 뭐 이렇게. 그 사업적으로 잘 된다고 하면 부담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분 통해서 플러스를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사업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예를 들면 노무사님처럼 기자 출신 노무사라고 하면은 활용이라고 할지 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뭐 활용하셔야죠. 기왕에 돈 주시고. 좋은 쪽으로 이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고가 무한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좀 피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다는 말씀이지. 그렇죠. 아무래도 뭔가 있겠죠. 사라지지 않는 네, 뭔가 있겠죠. 항상 봐도 이 법인은 뽑고 있다 이런 법인들이 좀 있는데, 오늘은 수습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고, 사실 수습 얘기할 것도 되게 많아서 뭐 자연스럽게 더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후에는 그 노무사들을 신분적으로 구성을 하면은 개업을 한 노무사와 고용 노무사라는 사용자 근로자 관계가 있고, 그 가운데 있는 프리랜서 개념의 이제 파트너 노무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최수환 노무사님이랑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습 구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수습처 옮기시는 분들, 아니면 수습 이후에 어떻게 내가 적을 옮겨야 될지 뭐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은 뭐 저나 노무사님 통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열려 있잖아요. 예. 뭐 방문을 주시거나 한번 저희한테 문의를 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괜찮은 분 있으면 뽑을 수 있을 정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쯤 그렇게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감농사 박한우였습니다. 네, 최수환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